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양원곤이라는 사람을 검색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양원곤이죠.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치면 지금의 컴퓨터는 그걸 1번부터 100번까지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달라요. 100명을 동시에 검색해서 단 한 번에 양원이라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1초 만에.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양자 중추라는 개념이에요.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 TV.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철북 TV입니다. 작가님, 요즘 주식시장의 화두는 엔비디아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금보다 GPU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돈이 있어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야말로 제2의 황금이 된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바로 한국의 한 치킨집에 전 세계 시선이 쏠렸잖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그 평범한 치킨집에서 치킨에 맥주 한 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자리였을까요? 그 테이블 위에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AI나 반도체, 그리고 미래 기술의 주도권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 하나로 전 세계 언론이 완전히 떠들썩했죠. 근데 왜 하필 젠슨 황이 삼성이나 현대차가 아니라 이 시대의 기술 상징이 되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하필 젠슨 황일까? 그건 단순히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류가 AI라는 거대한 문명을 건널 때 다리 입구에서 서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혁명을 열었다면 젠슨 황은 AI 혁명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부품, 즉 GPU라는 엔진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실행시킬 두뇌, 즉 연산 장치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젠슨 황은 바로 그 두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철저히 비전형적 리더입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프레젠테이션 무대가 아니라 치킨집에서도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기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태어난다는 철학의 표현이죠. 삼성은 반도체를, 현대차는 모빌리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그 모든 산업을 연결하는 두뇌를 상징하죠.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나 자율주행, 로봇, 심지어 양자 컴퓨터까지 모든 길의 중심에는 결국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치킨집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은 단지 기업들의 만남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AI나 반도체, 모빌리티는 기술이 곧 외교이고 기술이 곧 권력인 시대니까요. 경주 1팩 2025에서도 기술 패권이 국가 외교와 힘의 균형을 바꾸는 흐름이 느껴졌을까요? 그게 바로 이번 에이펙 2025 코리아가 기술이 곧 외교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실감한 자리였죠. 지난 10월에 경주에서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정상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나라 정상과 경제 수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회의의 키워드가 경제나 무역이 아니라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회의의 중심 주제는 AI나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이게 단순히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류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를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이제는 군사력보다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느냐, 자원의 양보다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그게 나라의 힘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방한한 이 시점과 에이펙 회의가 맞물린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다음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을 가진 자가 쥔다. 바로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가 AI와 반도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일까요? 네, 물론이죠.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또 하나의 새로운 컴퓨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컴퓨터의 법칙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는 0과 1, 즉 끄짐과 켜짐이라는 두 가지 신호로 세상을 계산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달라요. 얘는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끄짐과 켜짐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수십 년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야옹군이라는 사람을 검색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야옹군이죠. 만약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 지금의 컴퓨터는 그걸 1번부터 100번까지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달라요. 100명을 동시에 검색해서 단 한 번에 야옹군이라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 중추배라는 개념입니다.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능력이 왜 혁명적이냐 하면요. AI가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수만 배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릴 계산을 100초 만에 끝낸다. 또 신약 개발이나 암호 해독처럼 답은 있지만 찾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는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인류의 두뇌를 닮았다면 양자 컴퓨터는 우주의 계산법을 닮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실과 불가능의 이 경계를 허무는 문명의 도구인 거죠.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 AI는 학습하는 기계를 넘어 진정으로 생각하는 존재에 가까워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AI가 패턴을 예측하고 답을 찾아내는 도구였다면 양자 컴퓨터가 결합된 AI는 상상하고 실험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겁니다. 지금의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선형적이에요. 0 아니면 1, 참 아니면 거짓.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1인 상태, 즉 모호함을 다룹니다. 이건 인간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닮아있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양자 컴퓨터는 인류가 만든 첫 번째 비이성적인 기계다.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고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AI의 다음 진화는 계산의 발전이 아니라 상상의 복제일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인간의 창의력을 모방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론 좀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AI가 상상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다면 결국 인간은 뭘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데요. AI가 모든 걸 대신하게 되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뭐가 될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AI는 논리나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지만 인간은 감정과 관계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기계는 정답은 내놓을 수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답할 수 없는 거죠. 결국 AI 시대의 경영력은 지식이 아니라 깊이일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사유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게 될 겁니다. AI가 세상의 언어를 계산할 때 인간은 그 언어의 의미를 번역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속도 속에서 방향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기술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AI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돌아봐야 하겠죠. 기계는 완벽할 수 있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론 멈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세상을 효율적으로 바꾼다면 인간은 세상을 의미 있게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빠른 세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삶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보다 기술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거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는 인간이 결정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같은 인공지능이라도 누군가는 그걸로 광고 클릭률을 높이려고 쓰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의도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의 사회가 아니라 통찰의 사회로 바뀔 겁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왜 그걸 알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빨리 실행하는 사람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결국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를 이기는 인간이 아니라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의 시대예요. 기계가 효율을 만든다면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 의미를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앞으로의 세상에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가 바꾸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겠네요.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언제나 세상을 바꿔왔지만 결국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명의 방향을 정해왔거든요. 양자 컴퓨터나 AI 같은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는 사실 우리 밖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을 직선처럼 이해해 왔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연결되고 답은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양자라는 세계는 그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요. 모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물리학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그 상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 양자 컴퓨터가 바꾸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의 사고 구조일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 인류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인간은 언제나 문제를 푸는 존재로 살아왔잖아요. 불편함이 있으면 도구를 만들고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만약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인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을 겁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존재라고. 기술은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AI가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속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양자 컴퓨터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물어야 하겠죠. 결국 인간의 여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술이 세상을 완성시킬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미완성일 때 더 아름답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AI가 세상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할이고 인류가 기술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대한 기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AI나 양자 컴퓨터,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기술은 세상을 완성시켜 갈지 모르지만 그 완성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겠죠. 기계가 세상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해석하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배우고 흔들리기 때문에 성장하고 의심하기에 의미를 묻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기술이 내일을 만든다면 그 내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사유입니다. 오늘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는가? 그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양철북TV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